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의 핵심 인물인 7명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은 한일 교류의 역사가 남아있는 고찰 호류지를 함께 찾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입니다. 특검은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리면서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란 수괴에 사형이 구형됐던 30년 전 그 법정에서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이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근거로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미소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이리 때 같았다면서 비판했고 사형이 구형된 순간엔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 내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의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 탄핵으로 국가 위기가 초래됐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방법은 계엄 외엔 없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었다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군경의 국회 투입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을 뿐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고 군도 곧바로 철수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내란이란 목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비상계엄이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내란의 핵심 인물 7명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각각 30년과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특검은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내란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롯데리아에서 군 장성들과 내란 모의를 주도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닌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 설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구속되자 사랑제일교회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서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폭동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전 씨는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습니다.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서부 사태는 나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 내용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했고 폭동 가담자들과의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거기 저 창문 부시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 팀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경찰은 전 씨가 군중에게 비합리적인 국민 저항권 논리를 주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집회마다 국민 저항권을 설파해 합법적인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또 일부 신도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심리적 금전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전 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JTBC 김서아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은 삼국시대의 영향을 받은 고찰, 호류지를 찾아 한일 교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 한 호텔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찾아준 이 대통령을 위해 예정에 없던 깜짝 마중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등 지역 안정을 위해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소통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드럼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했는데 두 정상은 드럼 스틱에 각각 서명해 서로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백제시대 한일 교류의 역사가 깃든 고찰 호류지를 찾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사카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함께 드럼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웬 드럼 연주인가 싶으시죠? 경주 에이펙 당시 두 정상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일본 측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양국 정상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함께 입고 K-팝 데몬 헌터스와 BTS의 곡에 맞춘 드럼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오토바이도 즐겨 탔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했던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좌중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드럼을 치는 게 꿈이라고 하셔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꿈을 이루어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슬쩍 숟가락을 얹어봤지만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다르더군요.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을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한일 관계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죠. 미국과의 회담을 하루 앞둔 그린란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Nu står vi med en geopolitisk krise, og hvis vi skal vælge mellem USA og Danmark her og nu, så vælger vi Danmark. Vi vælger NATO. 현지 시간 13일 덴마크와 그린란드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도 외교적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Danmark, og vi er jo med ind i den NATO der, og så kan jeg ikke forstå, hvorfor han bliver ved med at vil tage os og fange os-agtigt i den tur. And we're not going to grab the sword. We're not going to go into any kind of warfare. What we're going to find is, for hopefully, some kind of diplomatic solution. 1979년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한 지정학적 압박에 놓여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다음 날 14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유화 의혹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지인만을 위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특혜성 전시 해설을 제공하고 주차비를 면제해주는 등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김형석 관장 배우자의 지인이 독립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김 관장은 배우자 지인 도착 시간에 맞춰 독립기념관 MR 상영관에서 특정 영상물을 상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지된 상영 시간표를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틀라고 강요한 겁니다. 확정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상영 시간표는 관람객들과의 약속이라 변경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김 관장은 융통성이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날 88석인 상영관에서 김 관장의 지인들만 입장한 상태로 김 관장이 원하는 영상물이 상영됐습니다. 본인들의 지인이고 본인이 여기서 관장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김 관장은 자신의 지인들을 위해 특혜성 전시 해설을 하도록 수차례 걸쳐 지시했습니다. 특히 ROTC 동기회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관람객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전시 해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감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9월 23일에도 장로의 지인 50명에게 특혜성 전시 해설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관장의 손님들에게는 11차례에 걸쳐 주차료까지 면제해줬습니다. 이번 국가보훈부 감사로 드러난 김 관장의 비위는 14건, 절반 이상이 반년에 걸쳐 JTBC가 보도한 사유와 논란들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 행위입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르면 다음 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향해 여권과 지지층이 제2의 검찰 특수 분야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하루 만에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이 충분히 수기하라고 지시했고 검찰 개혁 추진단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한다며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예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에 대해 당이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은 데다 중수청에 검사격의 수사사법관과 수사관격의 전문수사관을 따로 두는 데 대해 제2의 특수부를 만드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에는 검찰총장, 검사, 검찰수사관 조직의 폐해를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가 추구한 검찰개혁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뿐 아니라 지지층의 반발도 예상보다 거셌던 상황.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원들에게도 지난 9일에야 법안 초안을 공유하는 등 방향성에 대한 검토나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검찰개혁 추진단도 오후 늦게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사실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문제가 된 글에 대해 한동훈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한동훈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 설비 입찰에서 효성중공업 등 기업의 임직원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담합의 규모만 6,700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전기요금을 올려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기업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력설비 보호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조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스절연 개폐 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이상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한전의 구매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입찰 담합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인상 같은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원도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1억 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규모를 5천억 원으로 봤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보다 큰 6,700원 규모로 파악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9도, 춘천이 영하 1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다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